자, 이제 2015년 6월 문제 풀어볼게요. 25번입니다. 자, 1번에는 후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후는 여기서 뭐 딱 봐도 알 수 있죠. 앞에 선행사 역할을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이 주격관계대명사 가지고 시험지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밑줄 하나 정도 그어놓는 경우인데 여기선 쌤이 조금 다른 거 설명하고 싶어요. 1번을 보면 선행사를 보세요. 원이라는 부정대명사가 있죠. 대명사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대명사는요.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수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또는 형용사구, 형용사절이죠.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영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예외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얘도 예외가 있습니다. 즉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녀석이냐면 that과 그리고 that의 복수형 does, one 그리고 ones 그리고 또 뭐 대명사로 분류할 수 있죠. some 그리고 others가 되겠죠. 이런 녀석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 녀석이거든. 하지만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this, these 는 수식받을 수 없다. 요거 나중에 대학교 가고 토익 공부할 때 많이 나옵니다.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 that, does, 그 다음에 one, ones 꼭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this하고 this의 복수형인 these는 절대로 수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does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does who 나오고 뭐 does ing 나오고 전치사구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does가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거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요거 꼭 알아놓을게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who는 여기서는 그닥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고르는 거였고,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에 가면 forcefully, 자 FUL로 끝나면 형용사라고 그랬고 쌤이 그 다음에 ly 붙었으니까 부사가 되겠죠. 자 형용사에 기본적으로 부사를 만들기 위해선 ly를 붙이잖아요. 그럼 부사다. 이 형태만 보고도 알 수 있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렇다. 자 그러면 부사가 쌤이 하는 역할이 형용사 또는 동사를 수식한다.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려 죽어도 보호 역할 못한다.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사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forcefully가 지금 뭘 꾸며주고 있냐라는 거죠. 저 앞에 가면 limit라는 동사가 있지. 요 limit라는 동사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forcefully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에 답이 3번이었는 것 같네. restricting이 되겠죠. 자 restrict는 제한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타동사가 되겠죠. 3번.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타동사 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자 이렇게 한번 이번엔 설명해 볼까? 첫 번째는 앞에 코마가 있는 경우, 코마가 있는 경우에는요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수일치하고 미안합니다. 수일치한다.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즉 능동이다. 현재 분사 능동이다. 그 다음에 뒤에 이번에는 목적어가 있네라는 걸 판단했으면 그러면 구조 문제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코마가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만 따지시면 됩니다. 구조는 또 얘기하지만 동사를 써야 되냐 ing를 써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 코마가 없는 경우죠. 그러면 조금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요. 세 가지인데요. 땡땡땡땡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위에 거랑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조 문제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무슨 동사? 지각 동사 keep,
find, 그 다음에 leave라는 동사들의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올 수 있는데 그 자리에 ing는 되지만 투부정사 안 된다. 자, 이제는 다 외워지겠죠? 외워지겠죠? 자, 그러면 맞는지 한번 볼게요. restrict 앞에 지금 코마가 없습니다. 코마가 있죠. 코마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선 뒤에 목적어 있는지를 뭐라고 그랬죠? 그럼 목적어가 있습니다. artist라는. 자, 그러면 능동은 충족됐고요.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문장 구조라는 건 결국에 문장이 길다라는 겁니다. 문장이 짧으면 절대로 문장 구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맨 앞에 to make가 있죠? 그럼 투부정사로 쭉 갑니다. 그러면 뒤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to express에서 express는 앞에 to가 있으니까 투부정사라서 동사가 될 수 없고요. 그러면 이 문장에는 가만히 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는 한 문장 안에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맨 앞에 있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요 녀석이 됩니다. restrict를 ing 빼고 s를 붙여줘야 되겠죠. 또는 과거 시제면 ed를 써도 되겠죠. 여기서는 현재 시제인 것 같으니까 s만 붙이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풉니다. 자, 그래서 ing에 밑줄이 꺼져 있을 때는 앞에 코마 있네. 그러면 구조 문제와 능동만 따지시면 된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바로 나왔고요. 자, 4번에 이세 밑줄이 꺼져 있네요. 오케이? 이세. 자, 대명사죠. 이스는요. 그러니까 대명사에 밑줄 꺼져 있으면 대부분 다 뭐냐면 수일치 문제가 됩니다. 수일치. 자, 그러면 4번은 it 또는 댐의 밑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일치입니다. it을 써야 되냐 아니면 댐을 써야 되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 대명사냐, 즉 it을 써야 되냐 아니면 itself를 써야 되냐, 즉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냐 이거죠. 또는 뭘 써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댐을 써야 되니 아니면 themselves를 써야 되니, her를 써야 되냐 herself를 써야 되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보통은 제기대명사 문제면 제기대명사에 밑줄을 꺼놓지 이렇게 일반 지시대명사 또는 인칭대명사에 밑줄을 껴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it이 뭐지? 앞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cultivate라는 타동사가 있죠. 투부정사도 있고요. 그러면 그 앞에 보니까 rather이 있어요. 그 앞에 투부정사 있지. 요걸 1번으로 보시고요. 얘를 2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리미트 뒤에 있는 목적어 있죠? 예, creativity. 그러면 또 얘가 됩니다. it이 또 마찬가지로 creativity. 그러면 creativity가 3인칭 단수니까 it으로 받은 거죠.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대명사를 100%는 아니지만 대명사도 규칙이 있거든요. 이거 글순서 문장 삽입 문제 풀 때도 상당히 유용한데, 예를 들면 주어 자리에 it이 있다? 그럼 앞문장 주어는 보통은 단수명사다. 주어 자리에 they가 있다? 그러면 앞문장 주어는 보통은 복수명사다. 이런 하나의 규칙성은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글순서 문상 문제 풀 때 이런 게 되게 유용하고요. 지금 목적어 자리잖아요. cultivate. 그러니까 적지 마세요. 이거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지금 it이 있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타동사를 또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요 목적어가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보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대명사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나 말을 할 때. 우리가 오늘 그녀는, 그는 이란 말을 언제 씁니까? 그것은 이란 말도 거의 쓰지 않죠. 하지만 영어는 앞에 나왔던 명사는 대부분 다 대명사로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를 구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대명사가 나왔을 때 그냥 그 대명사의 뜻대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it이 나왔으면 그것이 뭘 가리키는지, them이 나왔으면 그것들이 뭘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학교 때 내 본문만 외우고 앉아있고 하니까 그게 뭔지, 그것들이 뭔지, 또 they는 사람으로만 애들이 외우고 있죠. 그들은 그것들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명사가 생각보다 어려운 건 맞지만, 하여튼 우선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라. 자, 본문 외우기의 피해입니다. 학원들, 본문 외우기 시키는 학원들 다 폭파시켜야 되죠, 진짜로.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은 어디에 밑줄이 꺼져 있습니까? then이죠. 자, then에 밑줄이 꺼져 있는 건 딱 하나의 시험 문제밖에 없습니다. 자, 앞에 비교급이 있네요. 잠깐만요. 요렇게 할게요. then의 밑줄 하겠습니다. 뭐 이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비교급 아닙니까? then의 밑줄. 자, then의 밑줄이면 이렇게 갑시다. 그냥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앞에 비교급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more, less. 그러면 쭉 가다 보면 then이 나와요. 중학교 때는 보통은 비교급과 then이 상당히 가깝죠. 하지만 고등학교 학년을 거듭해서 올라갈수록 비교급과 then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시험 문제가 요거를 as로 바꿔요. 그리고 반대로입니다. CF 비교해라. 앞에 as가 있으면 가운데 원급이 있죠. 또 멀어져요. as와. as는 만큼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뭐를 바꿔놓고 as를 then으로 바꿔놓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급과 then의 거리가 멀 때, 그리고 as의 사이가 멀어질 때, 그럴 때는 뒤에 나와 있는 녀석들을 서로 교차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then이 있죠? 비교급만 찾으면 되겠지? 앞에 뭐가 있습니까? stronger 있죠. 그럼 요 비교급과 요 then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럴 때 뒤에 동그라미 5번에 있는 then을 as로 바꾸지 마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ABC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요때부터 바뀌었구나. 2015년부터. 자, 그러면 2015년 26번 9월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using의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맞죠? using. 자, 아까도 또 설명했던 거죠. 아까 restricting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죠. 이제는 이런 거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전문가. 이제 ing, us는 누가 봐도 타동사네. 타동사 뒤에 ing 붙어있네. 그러면 앞에 코마 있나 없나를 따지는 건데 이번엔 간단하게 적을게요. 타동사 원형 ing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에 목적어 있는 능동이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적어놓고요. 목적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반드시 있겠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구조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앞에 코마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겠죠. 앞에 코마 있으면 1, 2번만 따지면 되고요. 지각 동사 keep, find, leave,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올 수 있다. to는 안 된다라는 거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using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인터넷이라는 목적어가 있죠. 자, 그러면 능동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코마가 없으니까 앞에 보니까 전치사 있네요. with 맞죠? with most ing. 요걸 물어보는 건데요. 정확하게 지금은. 자, 그러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adolescent가 주어고요. 동사 have been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접속사 없으니까 동사 또 나올 수 없다. ing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요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ing 또는 pp 요거거든요. 요것도 많이 배웠던 문법이죠.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with 명사 ing 또는 pp. 자, ing는 앞에 있는 명사와 능동 또는 진행의 관계다라는 거고요. 요 녀석은 앞에 있는 명사와 수동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아마 쌤들은 명사가 ing 하는 채로 또는 명사를 ing 하는 채로 명사가 pp 된 채로라고 이제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다라고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쌤은 이렇게 합니다. with는 and로 보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명사 있죠. 이 명사를 주어로 보시고요. 요 ing pp를 동사로 보세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석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어 자리 아까 adolescent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have been quick 빠르게 뭐 하고 있다? immerse 뒤에 나와 있는 자기 자신들을 몰입시키고 있다. 어디에? 뭐 등등등 테크놀로지에. 그리고 이 and를 with를 and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애들은 사용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물론 문법적으로는 전치사 with, 뒤에 명사, 뒤에 분사. 이게 분사 구문이지만 해석할 때는 이렇게 빠르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뭐 대부분의 아이들이 using 사용하는 채로 이렇게 하면 맥락이 빨리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빠르게 해석하고 넘어가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녀석이고요. 동사가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였고요.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아까도 얘기했죠. 부사입니다.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케이스죠. 이렇게 액세스 접근하다. 액세스는 뒤에 to가 없으면 접근하다라는 동사고요. 뒤에 to가 있으면 접근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자, 또 얘기하지만 부사는 부사의 밑줄. 그러면 동사를 꾸며주는지 또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지 확인해라. 두 번째, 죽어도 보호 안 된다. 알겠죠? 죽어도 보호 안 된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까도 설명했죠? 2015년은 부사가 좀 포인트였는가 보네. 부사에다가 밑줄을 아까 6월달도 있었고요. 자, 답 3번이겠네요. 자, 3번. 자, what입니다. 이 풀이는 몇 번 했죠? 아니, 안 했나? what의 밑줄. 자, what은 중학교 때 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앞에 선행사가 없다라는 거죠. 선행사, 즉 명사죠. 명사가, 즉 선행사가 없다. 자, 두 번째는 이게 포인트잖아요.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가 온다. 그래서 이 what을 명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요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that, whether이잖아요. that하고 whether 뒤에는 완전, 그리고 what 뒤에는 불완전, 그리고 what은 무조건 got이라고 해석되죠. 자, 지금 이 what 뒤에를 보면은 불완전해야 되는데 주어 they, 그 다음 조동사, 동사 원형 seek가 있죠. 그 다음 뒤에 목적어가 assistance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 타동사, 목적어 다 있으니까 완전하죠. 그러면 결국에 뭐다? what은 틀렸다라는 거죠. what 뒤에는 주어 또는 목적어 없어야 되니까. 지금은 맨 앞에 it이 있습니다. 가져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 logical, 요게 형용사고 뒤에 대절로 바뀌어서 뭐가 됩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조가 들어오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도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쌤이 구별하는 거, 이때 강조음은 가주어, 진주어 이런 구별하는 것도 영상을 다 올릴 겁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에 답은 찾았지만 have의 밑줄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have는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빈까지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이 녀석은 누가 봐도 수일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뒤에 현재 완료 시제까지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주어, 이거 이 문제죠. 요거 괄호 이렇게 a number of, 요 녀석이 포인트죠. 그리고 주어는 뒤에 나와 있는 어딨냐, 웹사이트네 주어가. 그 다음 뒤에 hav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몰랐으면 좀 적어놓고 외우시면 되죠. 4번에 a number of, 잠깐만요. 그냥 a number of만 나올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하지만 어하고 number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a large number of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드시 뒤에는 복수명사, 그리고 그 뒤에는 복수동사죠. 왜요? 이 a number of가 뒤에 나와 있는 복수명사, 즉 주어를 수식하기 때문입니다. 해석은 많은 이라는 거 알 겁니다. 하지만 비교를 해야 되겠죠. 어가 뭐로 바뀌는 순간 the number of. 그럼 뒤에 복수명사인 건 똑같지만 뒤에 동사가 단수로 바뀝니다. 왜요? 이렇게 꾸며주죠. 요 녀석은 이렇게. 그리고 얘가 주어입니다. 이럴 때는요. 그래서 복수명사의 수는 이란 뜻이죠. 다친 사람들의 수는, 사과를 먹은 사람들의 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수, 넘버는 3인칭 단수니까 동사 단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a number of, the number of 알고 있니?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장으로 5번으로 갑시다. presented인데 이 녀석, present 이 녀석 동사로 사용하면 주다, 제공하다, 제시하다, 선사하다, 선물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한 번만 더 적어보면 타동사 원형이 ed가 끄어져 있으면, 목적어가 있으면 과거 동사, 뒤에 목적어 없으면 pp다. 그리고 pp는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 형용사 역할을 해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도 지금 잠깐만요. 명사를 수식한다. 그리고 그 명사와 수동이다. 그래서 ing냐 ed냐 이런 문제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과거 동사일 때는 구조 문제라고 쌤이 누누이 얘기했었죠. 이거 구조 문제로 바뀔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뒤에 보니까 동사 takes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는 information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이 과거분사 presented 하나가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공되는 정보, 제공된 정보, 제시된 정보, 주어진 정보 이렇게 되겠죠. 자,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9월 거 됐고요. 이제 11월 수능으로 갑시다. 자, 1번 대열. 자, 쌤이 소유격 인칭 대명사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대부분 다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 지금 원래 정확하게 주어는 포커스가 되지만 지금은 이 그리스를 받아줍니다. 앞에 이렇게 요 녀석이 대열입니다. 그들의. 소유격 인칭 대명사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대부분 다 주어와 수일치를 시킨다. 주어 자리에 있는 특정 명사와 수일치를 시킨다. 자, 얘기했었죠.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2번은 토스트인데요. 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잠깐만요. 쉬울게요. 토스가 튕기다, 살짝 던지다. 우리가 동전 던지기 할 때 이제 코인 토싱이라고 하죠. 이제 그 녀석인데 이것도 밑줄이 자주 그어져 있는 경우에 속하다 보니까 쌤이 한 번 더 적겠습니다. 2번. 타동사 원형에 ed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뒤에 목적어 있으면 과거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없으면 pp. 그래서 요 녀석 방금 전에 프레젠티드와 똑같아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가 된다. 그리고 명사와 수동이다. 그리고 요 녀석일 때는 주로 구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스트 뒤에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 없죠. 그럼 얘는 pp구나. 앞에 우드, 나무 있죠? 나무 조각. 그러면 나무 조각은 던지는 게 아니라 던져지는 거니까.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구조 문제를 좀 따져볼까요?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나무 조각 하나가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 뒤에는 동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동사. float 둥둥 떠 있다. 동사 있죠. 그럼 끝난 거예요. 아, 그러면 토스트부터 어디까지가? into water까지가 앞에 있는 뭘 꾸며준다? wood, 나무 조각을 꾸며준다. 끝! 넘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타동사 원형에 ed에 밑줄을 꺼져 있으면 과거 동사인지 pp인지를 먼저 구별하세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exclusively, 부사죠. 오로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라고 해석되는 부사입니다. 자, 쌤이 이거 얼마 전에 몇 년도 건지 기억 안 나지만 이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주어,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비동사 뒤에 원래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첫 번째는 이 뒤에 형용사, 아유 씨, 미끌리냐? 이 자리에 형용사가 나와 있을 때입니다. 즉 주격보가 있을 때예요. 그러면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니까 이렇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어떠냐면 주어, 비동사 마찬가지로 형용사를 아이고 미안합니다. 지금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를 찾는 거죠. 부사를 찾아야 된다. 어떨 때? 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가 있을 때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이번에 부사는 앞에 있는 동사, 비동사를 꾸며줍니다. 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 자동사거든. 그러면 부사가 동사를 꾸며준다라는 공식이 여기서도 이제 응용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exclusively 앞에 뭐가 있습니까? 비동사 있죠, is. 그리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구 있죠. 전치사구. 그러면 이 부사가 앞에 있는 완전 자동사 is를 꾸며주는구나. 끝!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자, 그러면 오로지 알겠습니까? exclusively 뜻도 다 알아야 됩니다. 한두 가지 뜻만 외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3번까지 해결됐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답이 4번인데요. 자, 이거 쌤이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쌤이 강조를 하는 거죠. cause가 타동사인 건 다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1번 뒤에 목적어 있어라. 능동. 2번은 구조 문제. 3번은 지각동사. 그 다음에 keep, find, leave 의 목적격 보어다. 물론 지금은 문장 중간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문장 중간에 있을 때. 자, 그러면 causing 뒤에 then이라는 목적어 있으니까 1번은 조건이 충족됐고요. 그러면 이제 구조를 보든 아니면
오형식, 즉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ing인지는 앞을 가봐야 알잖아요. 그럼 앞에 so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자, 그럼 so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attempt가 주어죠. 그러면 attempt가 주어니까 동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 동사 어딨냐라는 거죠. 동사. 동사 어딨냐라는 겁니다. be oriented 아닙니까? 앞에 to 있죠. 그럼 투부정사니까 얘는 동사 아닙니다. 그러면 동사 계속 가보세요. 동사 없습니다. 동사 있는데요. that is, 이 that is는 즉이라는 뜻이죠. 즉 연결 부사입니다. 이 시기는. 자, 그러면 동사 없네. 그럼 다 몇 번이네? 4번이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어 자리 attempts 복수명사니까 그냥 ing만 제끼면 되겠죠. 그리고 cause 동사 원형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의 that은 동격 that인데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보통 동격 접속사 that 앞에는 그냥 명사가 아니라 더 명사. 그리고 나서 that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이거 관계대명사를 쓰려고 그러냐? 자,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완전한 구조다. 그리고 이 that을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하고요. 해석은 뭐뭐다라는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게끔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얘는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에 우리 책에는 노션이 있죠, 형님. 그래서 이 동격 접속사 that은 앞에 명사만 보면 어느 정도 동격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fact도 있고요, idea도 있고요, belief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ought도 있고요. 그 다음 많이 나왔던 게 가능성이라는 명사, 그 다음에 assumption, 가정 등등. 알겠죠? 이런 명사 뒤에 that 나오면 동격 that이구나. 뒤에 완전한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노션 개념이잖아요. 그럼 어떠한 개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완전한지 한번 봐야 되겠죠? event, 사건들이 occur, 완전자동사 있죠. 그러면 사건들이 항상 발생한다라는 노션, 생각, 개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at은 동격 that이었고 맞다. 그런데 이거 해석하다 보면 동격 that은요 원래 생략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가끔씩 동격 that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정해진 패턴일 때, 예를 들면 the fact that, 그럴 때는 뒤에 that을 생략한 경우도 가끔씩 쌤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쌤들은 동격 that은 죽어도 생략이 안 된다 하지만 생략되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알겠죠? 하지만 생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은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년 끝까지 됐고요. 다음 영상에서 쌤이 이제 2016년 영상 찍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